오늘 7월 16일입니다. 유병부 대표님 농장에 풀을 다 뽑았다고 해서 왔는데 아침부터 비가 내리네요. 귀찮아서 안 오려고 하다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지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다른 질문도 몇 가지가 있어서 답변도 해드릴 겸 해서요. 올해 장마도 일찍 끝나고 해서 묘목이나 성목들이 물이 많이 부족한지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노지 농장은 관수 시설을 해놔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좀 받쳐줘야 나무들이 잘 성장합니다. 묘목 트레이에 마른 애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스프링쿨러가 있다고 해도 비가 없는 상태로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 죽는 애들이 생깁니다. 지금 계절에는 온도가 35도가 넘어가니까요. 뿌리가 잘 뻗은 포티모는 죽은 애들이 거의 없네요. 전체적으로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자라면 아무래도 버틸 힘이 생기니까 관수만 잘 해도 죽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아직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하나하나 다 돈이니까요. 유병부 대표님 농장입니다. 풀이 다 뽑아져 있죠?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악플도 많이 달렸습니다. 과욕이 부른 참사라든지 그런 악플을 보시고 바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며칠 전 풀밭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망이죠.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의 풀이었는데요. 인력 투입 없이는 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이제 길뿐만 아니라 나무 사이에도 풀밭이었죠. 이걸 어떻게 작업을 하나 싶었는데 유병부 대표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사람 12명을 투입을 하셨어요. 영상 나간 다음 날부터 3일 동안 12명에서 작업을 해서 4,000평 농장 풀을 다 뽑았습니다. 정확히 3일하고 반나절 동안 전체 농장 정리를 다 해버렸는데요. 대단하죠? 대형 농장은 장점이 비용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매출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사람을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000평 이하 소규모 농장은 이런 부분이 좀 힘들죠. 하지만 소규모 농장은 평소에 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풀밭을 만들지는 않겠죠. 풀을 다 뽑으니까 깔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9월쯤에 한 번 더 풀을 뽑아줘야 합니다. 아니면 다시 농부자들 채널에 풀밭 영상이 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병부 대표님 농장 풀을 다 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확 이후 해야 할 관리를 이제부터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수확 이후에 풀관리, 방제, 죽은 나무들, 보식, 관수시설 정비 등을 하는데 지금 이 농장에 시급한 건 관수정비 같네요. 원래는 살균제나 살충제 이거를 우선적으로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쐐기벌레 같은 게 있으면 나무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관수는 지금 고장난 것들이 있어서 죽은 나무들이 많이 보이니까 관수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관수 말고도 자연적으로 몇 프로씩은 나무들이 죽어 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보이는 나무들이 한 줄이 전체가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줄은 조금 이상하죠? 이 정도면 매인간 지간 쪽에 문제 같습니다. 개별 미니 드립보다는 지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 한 줄 전체가 다 죽지는 않을 건데 한 줄에 20주에서 30주 정도가 되는데 거의 3, 4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대형 농장 아니면 타격이 있을 정도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살아있는 화분도 보면 나무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잎들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원래 잎도 색깔도 진하면서 잎들이 커야 되는데 이거는 잎도 작고 색도 진하지가 않네요. 살아있는 나무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줄은 이렇네요. 영양분도 덜 들어갔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관수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 줄 전체가 나갔다는 거는 분명히 이 지관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 같네요. 반대쪽은 상태가 좋잖아요. 바로 비교가 될 정도로 되는데, 이런 거는 원래라면 원인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제 나무가 죽은 뒤에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한 줄씩 이렇게 죽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거든요. 이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한 줄씩 뭐 드문드문은 원래 죽습니다. 지금 현재 4,000평 농장에서 이 정도 죽은 나무 비율은 많이 죽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현재 유병부 대표님 농장은 전체 다 듀크 품종인데요. 이 듀크 품종을 떠나서 다른 품종도 전부 다 한 줄씩 죽어요. 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도요.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키워둔다는 건데요. 예비군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죽은 나무를 성목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 만들어 두는 건데요. 이제 미련을 버리고 항상 새로운 나무를 키워둬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수확량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두는 거죠. 반대쪽은 나무 상태들이 좋습니다. 관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잎 상태도 좋고 뭐 이렇게 잘 크기만 하면 농장 할 맛이 나는 거죠. 지금 이 원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찾기 때문에 농장주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대형 농장과 소형 농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소형 농장주들은 아무래도 발로 뛰기 때문에 죽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 대형 농장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율이 높을 뿐입니다. 그거는 너무 질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구독자분들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화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유병부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화분은 카페트 화분이랑 플라스틱 화분인데요. 카페트 화분은 말 그대로 카페트 재질로 화분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부직포 화분이랑 차각막 화분보다 훨씬 질기고 튼튼해서 수명이 오래 갑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분이거든요. 가격은 대량 구매 기준 약 4,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건 플라스틱 화분이고요. 가격은 12,000원 정도입니다. 역시 대량 구매 기준이고요. 부가세는 둘 다 별도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둘 다 근데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수명은 긴데 플라스틱 화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길겠죠. 카페트 화분은 무게가 실리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부직포나 차각막 이런 화분에 비할 바가 안 되게 우수합니다. 가격은 비슷하죠. 그런데 지금 소매 판매는 가격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1.5배 정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대량 구매보다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유병부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예비군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대형 농장은 예비군을 키워야 다음에 수확량에 지장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비군을 몇백 줄을 준비해 놓고 죽은 나무랑 교체를 합니다. 트레이에서 포트묘, 포트묘에서 뿌리가 꽉 차면 작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줍니다. 작은 화분에서 다시 뿌리가 꽉 차면 큰 화분으로 분갈이. 그 뒤에 1년 정도 키우고 죽은 나무가 생기면 화분을 그대로 죽은 나무 자리에 옮겨주면 끝입니다. 대형 농장들은 이렇게 해야 수확량이 유지가 되는 거죠. 4,000평 농장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삽목도 1, 2만 주 정도 하거든요. 겨울에 진행을 해서 팔 거 팔고 남은 거는 보식용으로 쓰고 있고요. 농장에서 삽목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삽목을 해서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이제 삽목용으로 맞는 관수도 설치해야 되고 스프링쿨러 같은 거, 이제 소규모 농장에서는 조금 번거롭죠. 이제 취미로 삽목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뭐 번거롭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묘목은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판매하시는 용도 묘목을 조금씩 키워두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원래 피트모스 영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자꾸 뭐 다른 영상이 먼저 올라가네요.